자, 그럼 청산별곡이랑 박두진의 해를 비교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먼저 청산별곡을 보시면은 갈래적인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고려 가요, 고려 소교죠. 고려시대 민중들이 부른 노래를 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자 미상이죠. 그러다가 민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조선 초에 궁중으로 임금님 계시는 궁중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잔칫날이라든지 연인날 이제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서 한글에 이제 한글로 남아있죠. 근데 이제 보통 민중들의 노래다 보니까 지금의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여자 사랑하는 노래가 많았어.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이런 걸 남녀 상여지사다, 남자 여자의 사랑하는 속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임금님 앞에서는 부를 때 내용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좀 수정되거나 뭐 임금에 대한 충 이런 게 조금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산별곡은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형식을 먼저 보시면 형식 중요하죠. 앞에서 배웠던 시조는 사음보인데 이건 삼음보야. 사음보 아니야. 그 다음에 연이 나눠져 있죠. 그치? 그래서 분연체, 분장체, 분절체, 연이 나눠져서 계속된다. 연장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이 나눠져 있지 않고 계속되는 가사 같은, 그치? 뭐 상춘곡 같은 그런 가사는 연이 나눠져 있지 않고 쭉쭉쭉쭉 계속돼. 연속체라고 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연의 마지막에 열렬열라 숑열렬열라 이런 후렴구가 이제 있죠. 그래서 보통 뜻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그 후렴구가 마지막에 있어서 반복돼서 운율도 주고 고조상 뭐 안정감도 주고, 그치? 자, 보통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일연에 먼저 보시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쵸? 뭐 이렇게 끊어야지 사실. 사문 보니까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쵸? 332조라는 거는 글자 수, 음수율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음보에 세 글자나 보통 두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셨겠지만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해서 A, B, A 구조죠. 아직까지도 이제 A, B 구조인 시가 많죠. 그치? 자, 그러면 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라는 거를 보시면 의미가 조금 보시면 청산에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니? 그렇지, 살고 싶구나라는 소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청산에 이제 진작 살았어야 됐는데 라고 조금 후회하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청산에서 이제 살아야만 뭐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한탄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이제 속세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청산으로 가는데 청산은 그래서 마음에 안식쳐도 되고 도피쳐도 되고 피해서 가는 또는 이상향이죠. 그치? 속세가 힘들어서 속세랑 그래서 대응이 아니고 대조되는 공간이고요. 자, 가서 머루랑 다리랑 청산에 있는 것들이지. 소박한 음식이죠. 자, 먹는 것 중에 하나니까 대유법 먹고 청산에 이제 그냥 살겠다. 그치? 살아야겠구나. 얄리얄리하셔 얄라리 얄랴.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후렴구이죠. 뭐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악기에 보통 의성어로 보고 그냥 의미 있으면 거기에 이제 빈칸을 채우기 위한 그런 리듬을 맞추기 위한 그냥 후렴구로 보면 되시고, 보면 알겠지만 이응이나 리을이 조금 많죠. 그래서 이음, 리을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좀 비음인 이응 이런 울림 소리들이 많아서 좀 매끄럽고 부드럽고 지금 음악적인 효과 반복되면서가 있고 좀 보시면 낙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명랑하죠. 밝은 느낌을 좀 줘. 내용은 니네 어땠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인중으로 봤을 때, 그 유랑민으로 봤을 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내용인데 후렴구들은 밝아요. 그래서 내용하고 상반되지만 뭐 이런 고려인들의 낙천성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은 청산으로 가고 싶다. 청산에 대한 동경. 자, 이 연을 보시면 울어라세요. 사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우는구나. 감탄형으로 봐도 되고 울어라 명령형으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슬프니까 이 새도 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죠. 감정이입이 되면은 이는 적었구나. 그치? 요거 빼주세요. 자, 그러되면은 객관적 상관물도 당연히 되고요. 그치? 그리고 새가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도 가능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라와가 보다죠. 시름이 하다가 많다 크다죠.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나도 울고 싶고 너도 울고 싶고 그치? 같은 처지 동병상련 그렇죠? 화자의 정서는 지금 어떠니? 그래 울고 싶은 거 슬픔 비애 그리고 정산에 들어가서 혼자 고독 그죠?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시면 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자, 이 새 같은 경우에 3년에서 이제 새는 진짜 날아가는 새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갈던 그 밭으로 사이라고 해서 그 이랑 그쵸? 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뭐 유랑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갈던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네 뭐 좌절한 지식인으로 본다 그죠? 라고 하면 이제 이 새는 이제 자기의 그 친구 그죠? 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실현당한 그 여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화자를 다양하게 볼 수 있었잖아 그치? 뭐 나의 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치? 뭐 친구나 임으로 본 거면은 이제 이 새를 조금 그 사람처럼 의인한 거겠지. 어쨌든 자 갈던 새 밭으로 본다면 갈던 밭을 본다. 어디에 있던 그렇지 내가 강물 아래 속새야 청산이 아니고 대조되는 그쪽 속새에서 내가 갈던 밭을 본다. 속새에 대한 미련이죠 미련 그치 그다음에 날아가는 새를 본다라고 보면은 그치 뭐 이제 새를 보면서 나의 친구나 나의 임을 이제 좀 대입시키는 거죠 그치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이것도 속세에 가지고 있던 만약에 밭 유랑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니 익묻은 장기는 그치 이끼 묻은 나의 그 쟁기 그쵸 농기구 그치 그 다음에 뭐 아까 봤던 날아가던 새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식인으로 보면 이제 내가 지니던 그런 뭐 병기 그쵸 무기 그쵸 지식이나 무인 이런 걸로 보면은 관직하던 그쵸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은 여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은장도라고도 할 수 있지. 뭐 어쨌든 이기 묻은 장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뭐 밭이나 그쵸? 새를 본다. 되냐? 자 거기 보시면 미련 이렇게 적어라. 뭐 아쉬움, 그리움,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리움 정도로 해줄까? 그리움?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요 부분은 속세에 대한 약간 그쵸 그 미련이 조금 보이죠. 이러쿵저러쿵 하야 나즈란 지내와 슌저 이럭저럭 이런 얘긴데 여기 이리고 저리고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음악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도 어떻게 이응을 좀 붙였죠. 낮에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지내겠는데 물론 낮에도 이제 외로워 그쵸? 근데 올 사람도 올 이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또 어디 하리라 내가 또 어떻게 하겠니 그치? 맞아요 외로움이 좀 더 심화되는 이제 시간이죠 그치? 지금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치? 니나 뭐 옛날에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어 낮이랑 밤이랑 조금 대조스러운데 이제 낮도 완벽히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그치 내적인 갈등이 자 그다음에 괴로움 고독 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자, 이 돌을 날라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맞췄는데 누가 이거를 돌을 나를 때려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탁 던진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인간한테 주어진 가혹한 뭐 운명 정도로 보시면 해석하시면 조금 좋아. 맞아서 울게 하는 거니까 가혹하죠. 그 다음에 화자의 좀 비애 슬픔을 이야기하는 매개체 그치? 이 시적 화자의 의지랑 조금 어때? 무관한 거죠, 그치?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미위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다. 미다 괴다가 미다는 그 미워하다 괴다는 사랑하다거든.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내가 그냥 돌에 맞아서 온다. 자,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뭐 한탄함, 운명적 체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포기. 체념은 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비의 원인이 내부에 외부에 있는 거죠, 내가. 그치? 내가 슬픈 거는 어쩔 수 없는 밖의 이유 때문에 내 운명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픈 것이다 그치? 누가 와서 진짜 나를 돌로 친 건 아니고요 그치? 자 그다음에 오연의 운명적인 고독 번뇌
그다음에 사라리 났다. 바다에 사라리 났다. 바라리 바다예요. 그치? 청산하고 비슷한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상향 도피처. 그치? 나무자기 굴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아야겠다. 그치? 조개랑 굴 뭐 이런 거 먹고 사는데 이것도 바다에 있는 이제 소박한 음식이죠. 대요법 가능하고. 자, 이제 바다에 대한 동경.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가 이제 외딴 부엌인데 뭐 속세라고 해석하시는 사람도 있기는 있고 또는 외딴 부엌에서 속세와 어떻게 단절된 곳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 그치? 뭐 속세를 지나가다가 듣는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속세랑 단절된 곳으로 내가 가다가 이제 듣는다. 뭐 듣는다, 듣노라 다 가능하고요. 사슴이 진짜 장대에 올라서 해금, 악기 중에 낑낑거리는 거 있지. 해금을 혀다가 켜는 것을 듣는다, 듣노라, 그죠? 이것도 좀 이제 사슴이 어떻게 장대에 올라가지고 해금을 켜겠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주기를, 현실이 좀 바뀌기를, 그쵸?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사슴, 이제, 탈을 쓴, 또는 사슴 분장을 한, 그치? 그런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지고 사슴을 켠다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조금 그 강대들이 이제 연이하는 거, 그치?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걸 얘기하죠, 그치? 눈물 뚜루룩 흘리면서, 그치? 자,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좀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독이 술독에 배가 부르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항아리가 설진 강술을 빚는다. 그쵸? 예, 깡술이야 깡술. 그치? 그러니까 그 조금 독한 술을 이제 빚는구나. 조롱꽃 누룩이 누룩 알죠? 술 빚으면 이제 누룩이 이제 뜨고 조롱꽃처럼 좀 하얘요. 그 조롱꽃 누룩이 술이 매워서 잡사하니 이 냄새가 진한 거야. 그래서 나를 잡으니 내 어디하리 있고 마시지 않고 어디 하겠니? 그치? 서리법 이것도 좀 의문형 어미네. 그치? 자, 술 마셔가지고 이제 조금 고뇌를 일시적으로 다 해소되진 않겠지 당연히 일시적으로 좀 해소 고통 외로움을 조금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 매개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술을 마시는 건데 술이 나를 이제 잡는다라고 표현해서 좀 의인법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주객전도라고 들어봤지. 내가 사실 그 술을 마시는 건데 이제 바뀐 거지. 주인과 그 다음에 객 손님이 이제 전도됐다 바뀌었다.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니네 아마 수학오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그 중에 왜 그 백탑이 현신하였다 라는 표현, 그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라는 것도 탑이 이제 나타난 거야. 지가 두두둑 아니지 내가 탑을 본 건데 탑이 딱 나타난 것처럼 주객전도 표현. 또 뭐 주객전도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게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사실 내가 공명 부기가 싫은 건데 얘네가 날 꺼린다라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하겠니? 어쩔 수 없구나. 포기. 개념적 심적. 그래서 고뇌의 일시적인 해소. 됐냐? 아니 뭐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롱꽃 누르기 매워 잡사오니 이것도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하는 게 뭐 다르기도 해요. 자, 그렇죠. 뒤에 좀 넘겨서 보시면 니네 이제 딱 봤으면 이제 8년까지가 있는데 보통 5년과 6년을 자 보시면은 좀 뒤바뀐 걸로 보면은 5, 6의 위치를 바꾸면은 청산에 대한 동경, 바다에 대한 동경에서 1년, 6년 대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에 뭐 운명적 고독, 번뇌 이런 거에서 좀 2호, 그 다음에 2호가 대칭, 그 다음에 속세에 대한 미련, 그 다음에 기적이 좀 오기를, 그치? 3, 7, 그 다음에 괴로움, 고뇌를 조금 일시적으로 해서 4, 8 이렇게 해서 좀 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상징적인 의미는 내가 얘기는 했는데 좀 중요하지 당연히 그쵸? 청산 좀 이상향 도피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새 감정이입 대상 사면의 새는 이제 내가 갈던 밭이라든지 그쵸? 뭐 나의 친구 그치? 나의 임 이런 거 될 수 있다.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치? 뭐 그런 것들 술 도피
도피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화자가 조금 다양하다. 니네 선생님 프린트에도 좀 마지막에 보니까 있던데 유랑민일 수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다음에 지식인일 수도 있고, 그치? 실현한 여인일 수도 있고, 뭐 병사일 수도 있고요, 그치? 자, 그다음에 여기 화자의 운명에 대한 인식, 그쵸?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구나. 돌이 이제 그 운명이었죠. 좀 비애, 그치? 운명 중에서도 체념적인 자세가 있다. 그다음에 후렴구의 기능 당연히 중요하죠, 그치? 의미는 없지만 반복되어서 안정감 이런 것도 준다. 운율감도 준다. 흥도 돋군다. 리을 이응이 좀 반복돼서 낙천적 명량적이다. 정서와는 좀 상반된다. 자, 그 다음에 332조, 뭐 삼음보, 그 다음에 AABA, 그죠? 후렴구 이런 거 운율감.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당연히 이제 슬프죠, 그치? 울고 싶어. 뭐 새야 울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우는구나, 그쵸? 밤, 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좋지 않다, 가혹하다, 그치? 외롭다, 고독스럽다, 슬프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치?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생활상 보시면 고려인들이 힘들겠구나, 그치? 그런 것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들 조금 이중적인 거, 아까도 왜 뭐 살고 싶구나, 살얼이랐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했는데 후에 뭐 후 한탄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 농사 짓던, 그쵸? 땅 이런 거, 물 아래도, 그쵸? 여기 이제 그 어디 갔니? 속세, 그치? 내가 살던 속세 이런 걸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사슴이 장대를, 그쵸?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거, 이것도 이제 불가한 일이 일어나기를도 볼 수 있고, 뭐 놀이판을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구절풀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아까 해석이 가능해서 앞에 읽은 것과 여기 9번과 조금 동일하죠. 그 다음에 뭐 11번은 뭐 박주신의 청산도랑 조금 거기에 청산과 비교를 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고, 박주신의 해의 청산과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 니네는, 그치? 자,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도 아까 했던 소재의 의미,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19의 해석, 그쵸? 유랑민, 지식인, 그쵸? 해석 차이 한번 보시고, 이것도 했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자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통 많이 묻는데, 보통 문제를 풀면 청산에 있다가 이제 청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다로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청산 속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청산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청산 속에 있다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도 이제 바다로 가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주제, 그치? 뭐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가 조금 다를 수 있죠. 민중의 괴로운 삶, 유랑민, 그치? 실현의 숲을 잇기 위해 청산 도피, 현실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으로 이제 도피. 아리랑 타령이랑 조금 뭐 비교대조도 많이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 삶의 비애는 맞고요, 그치? 그다음 삼음보, 뭐 분절지, 후렴구, 리을이응 이런 거는 공통점인데, 아리랑은 이제 그 고달픈 현실이 좀 구체적,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 얘는 좀 둘러서 부회적이고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좀 상징, 뭐 청산, 새, 돌,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 술. 근데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다음에 AAB의 운율 드러나는 거 보시면은 청산별곡도 있고요. 뭐 시집살이들의 형님, 사촌 형님, 그치? 그 김소월의 그 산유화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니네 박두진의 그 해도 보시면은 니네 배우겠지만, 해야 솟아라, 빨갛게 씻은 고운 얼굴 해야 솟아라, 이거도 이제 AAB의 구조였죠, 그치? 자, 됐고, 감정이입이 드러났다. 뭐 여기 쭉 예시가 있어. 뭐 하나만 보면은 여기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영용벽계와 수성 제조는 쉽게 얘기하면 새가 또 어떻게 이별을 원망하는 듯, 그치? 새가 이별을 원망한다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죠, 그치? 자기가 떠나기 싫은 거야. 자, 고려가요 관례적 특징 한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이런 배경도 한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박두진의 이제 해를 보면은 시대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광복되고 일제강점기에서 광복된 그 직후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 해방의 그 기쁨을 좀 누리기보다는, 그치, 또 미군정, 그치, 미군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해서 이제 진짜 이제 우리 평화와 공존이 이제 그런 땅이 되기를, 그런 세계가 좀 도래하기를 바라는 좀 희망을 조금 이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그 솟아라, 그쵸? 여기서 보시면 해가 중요하겠지? 해는 뭐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어. 당연히 긍정이고 밝고, 그치? 뭐 광명도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민족들이 이제 화합하기를, 그런 민족의 소망도 되고요. 너는 뭐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그냥 보면은 물론 일제강점기 이후지만 이제 좀 광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해야라고 해서 누구누구야, 그치? 돈어법, 그쵸? 그 다음에 솟아라라고 해가지고 명령형이죠, 명령형, 그치? 명령형, 그죠? 그 다음에 수사라, 해야 수사라, 반복. 그리고 AABA 구조, 아까 정산별곡하고 공통점이죠, 그지? 자, 맑게 씻은 얼굴. 해인데 얼굴이라고 표현해서 좀 의인법인데, 해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겠니? 깨끗하고, 그치? 씻은 거니까 순수하고, 그치? 밝고, 맑고, 그치?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불태워먹고, 산 넘어 밤새도록 이 어둠을 살라먹고 불태워먹고 싶은 것 같아, 그쵸? 산은 넘고 싶고, 그쵸? 그래서 세모치고 부정적인 거죠. 아무래도 험난한 역경, 그쵸? 역사적 과제 이런 게 산이고, 어둠은 아무래도 암담한 현실, 그치? 그래도 뭐 일제강점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도 되고 뭐 일제강점기 이후에 광복이 됐지만 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그치? 민족의 화합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되고. 자, 어둠을 다 살라먹고 불태워먹고, 그다음에 이글이글 앳된 얼굴, 그쵸? 이글이글, 그쵸? 막 이글이글 되는 그런 앳된 얼굴. 그 고운해야 솟아라,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앳되다, 어려 보인다, 그죠? 막 이글이글 되는 앳된 얼굴에서 뭐 순수함, 그죠? 뭐 새로운 가능성, 이런 해야 솟아라,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것도 당연히 니네 의인법 되죠. 앳된 얼굴이라고 해를 표현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글이글 요런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 여기는 드러납니다, 그죠? 지금 이련을 보시면 해가 어떻게 와라 라고 좀 염원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달밤이 싫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모,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골짜기인데 눈물 같다 라고 했으니까 그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들인데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다 드러났네, 그치? 달밤이라든지 뭐 아무도 없는 뜰, 눈물 같은 골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밝은 게 아니고 해란 대조되는 어둠의 이미지이고, 아무래도 좀 고통, 부정적인 현실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그쵸? 나의 눈물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뭐 직유법 가능하고요, 그치? 되냐? 그다음에 해야, 고운해야, 너가 오면, 네가 사 오면, 사 이런 건 보조서 같은 거야. 네가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 또 나오네. 헐헐 기지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에 있으며 홀로라도 좋아라. 비교대조 해야 되겠죠, 그치? 얘들아, 너가 오면, 그쵸? 좀 가정법이죠. 아마 뒤에다가, 그쵸?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도 가능하고요, 그치? 네가 오기만 하면 나는 그 청산이 좋아라. 해가 비치는 청산이 좋아라. 여기서 청산의 의미도 밝음이고요, 그치? 그다음에 민족이 다 모이는 화합과 공존의 이제 공간이겠죠, 그치? 화자가 좀 바라는 그런 좀 이상향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좋아라 막 이런 것들 이제 관탐형이니까 영탐법이죠. 헐헐헐 기세치는 헐헐헐 이런 거 뭐냐? 그치, 여기 보면 의태어 날개짓을 치는 모양이겠죠, 그치? 그래서 역동적인 이미지이기도 한데, 자, 산이 헐헐헐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이주친 것처럼 화류법이겠죠, 그치? 좀 무생물을 생물이 있는 것처럼, 그치? 날개를 치는, 기스치는 청산이 좋아라. 내가 혼자 있어도 청산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청산이 좋은 거야, 그치? 자, 됐냐?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해가 와가지고 이제 쫙 비치는 그런 밝은 색의 청산이 좀 오기를 또 소망하고 있는 거죠.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는 햇빛이 쫙 비치는 곳이지.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은 사슴과 놀고. 사슴은 보통 약자를 의미하지. 착하고 아름답고 약자를 의미하고, 그치? 이것도 당연히 반복 AABA 구조죠.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되냐? 그 다음에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그죠? 호랑이를 얘기하는데 이 호랑이는 보통 강자, 그치?
뭐 악함, 추함, 강자를 의미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치? 얘네랑 만나도 얘네랑 이제 같이 놀고 뭐 하는 거니? 사스음 약자, 그 다음에 뭐 흑칙범 강자들과 같이 논다. 양자 각자가 화합하는, 그치? 그런 청산이죠, 그치? 이것도 반복 AABA 구조. 자, 그런 청산에서는 이제 약자 강자 같이 만나서 다 화합하고, 그쵸? 자, 그래서 평화가 공존, 그쵸? 하는 거, 그런 공간을 좀 이제 또 염원하고 소망하고 있죠. 자, 해야 고운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은 꽃도 새도 짐승도 꽃새 뭐 약자 아름다운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다 되죠, 그치? 그 다음 짐승은 이제 강자, 뭐 추한 거, 뭐 악한 거 강자, 그치? 다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화합해서 공존해서 오호이 오호이, 이것도 음성상징어네, 그치? 의성어죠, 이거는 부르는 소리죠. 불러 모아 한 자리에 앉아서 애떼고 고운 날을, 그치? 그런 날을 이제 한번 누려보리라. 자, 거기 뭐 시오 식구 보시면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그치? 이것도 가정법이네. 애가 오면은, 그죠? 청산에서 다 같이 공존하면서 화해 공존하면서, 그죠? 음성상징어. 자, 모두 불러서 선구자 적인 자세,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애떼고 고운 날, 그쵸? 순수한 세계, 뭐 화학과 공존의 세계, 그때를 한번 리라고 했으니까 누린다, 의지 표현, 그죠?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뭐 면 가정법 됐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꽃새 짐승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누려보겠다. 이것도 이제 해가 솟기를, 그치? 그래서 청산해서 같이 이제 화합해서 앉아 있기를, 그런 세계에 대한 소망, 의지죠, 그치? 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봤고요. 시의 시를, 자, 뭐 정리해 보시면은, 그쵸? 다 나머지 이해가 조금 될 것인데, 정서태도 좀 열정, 의지, 좀 남성적, 미래, 지향적 어조, 그치? 중요한 게 시어가 좀 대조적인 조금 시어가 있죠. 밝음하고 어둠하고, 그죠? 해, 얼굴, 청산, 고운 날 이런 것들은 다 밝은 거. 어둠, 달밤,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듯, 이런 거 조금 어둠의 이미지죠, 그치? 음성상징어, 이글이글 헐헐 같은 의태어나 오호이 오호이 같은 의성어, 그치? 그 다음에 조금 좀 길죠, 그치? 시인데도. 그래서 산문적인 운율이 있고, 어미가 좀 다양하죠. 명령형도 있고 혹격조사도 있고 감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보, 이거 몇 음보 같았니? 그치, 4음보,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울림 소리가 활용이 잘 되었죠, 그치? 여기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뭐 같은 얘기들이야. 어미 얘기, 그 다음에 반복,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이미지가 좀 대립된다. 밝음과 어둠, 청산의 의미 한번 더 보시고, 그치? 그 다음에 화합, 추구, 자, 특징 정리도 한번 더 보시고요, 그치? 쭉 알겠죠? 상징적 의미는 당연히 또 알아야 되겠죠. 됐냐? 자, 뒤에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보시면은, 뭐 운유적인 거, 그쵸?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죠? 정산, 요런 거 더 한 번 더 보시고, 그치? 해방된 조국, 이상향, 그죠? 그 다음에 시어의 대비, 그쵸? 중요하지. 밝은 것과 어두운 거. 뭐 다 같은 얘기들이고, 한 번 근데 쭉 읽어보셔야 돼. 의인법, 그치? 해를 의인화시켰고, 눈물 같은 화류법, 훨훨훨 기세 친다, 날개를 친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치? 그래서 얘가 바라는 게 뭔데, 그치? 화합하고, 그치? 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그쵸? 화류법의 예시 다른 거 한 번 더 들었고, 야, 불은 날쌔게 건물을 핥고 있었다, 핥는다. 마치 핥을 수 있는, 그쵸? 불은 무생물인데 생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돼, 그치? 사람까지 되면 의인법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완전한 합의 소망하는 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치? 여기 보면은, 여기 토끼,
여기 박두진의 향연, 그쵸? 다 화합 공존한 토끼, 뭐 쌀이수 칙순, 그쵸? 이런 거 다 화합 공존하는 곳이고, 또 꽃동부를 요거도 중요하지, 그치? 그러면 꽃동부를 아득히 안겨보리라 라는 것은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화합하는 그런 그 덤불을 얘기하는 것이야. 꽃이 덤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렇게 막 그 회오리 바람이 일으키면서 이런 걸 꽃동불이라고 하는데, 총상과 같은 의미이죠. 완전히 화합된, 완전히 공존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조국을 의미하는 거여서 좋아요. 자, 이게 두 개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한번 비교 대구를 한번 하는 걸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더 적어보시고, 자, 한번 볼게. 자, 여기다 적어볼게. 청산별곡이랑 그 다음에 박두진의 이제 해랑 보시면, 자, 공통점 이렇게 엮어서 나온다면 둘 다 뭐니? AA, BA 구조라는 점, 그쵸? 그래서 좀 반복, 변주가 좀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혹격조사, 그치? 아까 뭐 세여 이런 거 청산별곡에서는, 그 다음에 해에서는 해야 이런 거 혹격조사가 다 쓰였고, 그치? 그 다음에 좀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많죠, 그치? 그 다음에 뭐 또 의인법 같은 것도 둘 다 쓰였고, 그치? 그 다음에 대조적인 시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조금 애매하기는 해. 뭐 낙가반을 완전히 대조로 보진 않으셨다라고 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더 정확한 리을 이응 같은 것들 좀 반복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감탄형, 감탄이 아니고 감탄형, 그쵸? 어미 같은 거, 그치? 있는 거, 그치?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차이점. 청산별곡은 삼음보인데 해는 사음보죠. 뭐 현대식이긴 하지만, 그쵸? 그 다음에 청산의 의미가 둘 다 뭐 이상향은 이상향인데 얘는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도피처, 그치? 그런 이상향이고 현실과 좀 대조되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상향은 이상향인데 조금 합일, 그치? 민족들끼리 합일되고 자연과 합일되고, 그치? 공존됐으면 하는 그런, 그치? 이상향의 공간이고, 음성 상징어가 청산별곡은 있어 없어? 없는데 얘는 음성 상징어가 많이 있죠, 그치? 그리고 의문형 어미가 청산별곡에는 있었니 없었니? 있었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좀 의문형 어미가, 그쵸? 없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같은 거, 뭐 청산별곡에 뭐 있었죠. 감정이입이 없고, 그치? 뭐 그런 것들, 그죠? 좋아요. 한 이 정도 하시고 이거 좀 적어보시고 엮어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이 같이,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조 쭉 엮어가지고 같이 봅시다.